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일본 제품,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 동참으로도 이어졌었죠. 최근 일본의 대표적 의류기업인 유니클로는 자매회사인 지유를 통해 은근슬쩍 새로운 시장 개척에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이는 앞선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보다 큰 타격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롯데라는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아사히주류는 롯데 아사히주류가 수입해 롯데칠성이 50%,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5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주류는 한국 기업임에도 일본 기업으로 오해받아 대표 브랜드인 처음처럼 매출이 수도권에서 40%였던 것이 23%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주류의 창업자인 최준집이 일본 참여원까지 지내고 일제히 민족수탈에 협력한 인물이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인양품은 2004년 일본 양품기획이 40억 원, 롯데 상사가 20억 원을 출자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지분은 일본 양품기획의 60%, 롯데 상사가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여행사인 롯데 JTB는 롯데닷컴이 50%, 일본 JTB가 5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고, 롯데 미쓰이화학도 롯데케미칼이 50%, 미쓰이화학이 50%를 출자해 기술 제휴를 맺고 수익의 50%를 미쓰이화학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한국의 롯데 계열사와 일본 기업이 합작하는 형태로 많이 진출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일본 기업들이 롯데와의 협력을 교두보로 삼아 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 발판 역할을 해줘왔기에 불매운동에서 롯데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친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가장 주된 질문은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불매운동의 화살이 점점 롯데를 향해 다가오자 롯데의 한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일본 롯데보다 한국 롯데 사업이 훨씬 크다라며 한국에서는 친일 기업, 일본에서는 친한 기업 이미지가 있어 양측 모두에서 공격받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롯데가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를 알기 위해 지배구조를 파악해봐야 하는데 롯데의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는 롯데지주이고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는 롯데홀딩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롯데를 이끌고 있는 롯데지주의 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지주의 최대 주주는 19년 8월 14일 기준 신동빈 회장으로 11.62%이며 2위는 호텔 롯데로 11.04%, 3위는 롯데알미늄 5.05%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위 신동빈 회장은 일본 태생으로 1996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일본 극우 인사와 전범기업 관계자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일본인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 회장이 장남 결혼식 필요연에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이 참석해 더욱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2위인 호텔 롯데는 2017년 10월 롯데 지주가 생기기 전까지 롯데의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제과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들을 거느렸었습니다. 호텔 롯데의 지분은 보시는 것처럼 99.28%가 일본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위 롯데알미늄은 호텔 롯데와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텔 롯데의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지분구조상 일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막대한 지분을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에 대한 일본 롯데의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엄밀히 따지면 아직 한국 롯데를 이끌고 있는 롯데지주 위에 호텔 롯데가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롯데는 일본 주주들이 99.28%의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롯데가 진정한 한국 기업이 되려면 호텔 롯데를 상장시켜 일본 주주들의 지분을 없애고 롯데지주와 통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빈 회장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 호텔 롯데를 상장하는 데에도 초록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신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라고 대중 앞에 외쳤던 것처럼 실제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의 지분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 땅에 뿌리내린 롯데, 또한 그동안 여기에 관련된 한국인 종사자들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롯데는 한일 갈등의 불매운동 여파 속에 일본 기업의 발판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젊은 청년들에게 기능 실습이라고 속이고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방사능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청년들이 어떻게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하러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에 일본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난TV에 꼭 봐주세요. 일본에 속아서 동원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일본이 베트남 청년들을 속여 일본으로 데려가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일본에서는 많은 시급을 내걸고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할 노동자를 구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이 지원하지 않아 작업자를 구하기 쉽지 않자 동남아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속여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내 첨부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한 건설회사에서 베트남 청년 3명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일본 내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철골 배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채용된 이들은 건설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후쿠시마 주택지 등에서 오염 제거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베트남 실습생들은 일을 하던 중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고 합숙소에서 도망나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고, 이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베트남 청년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후쿠시마에서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일본에서는 베트남 청년들을 속인 것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들이 작업한 것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올해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 특정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건설, 간호, 농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일정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대 5년간 일본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일본 법무성은 그간 기능 실습생 자격의 외국 인력에 대해 기능 실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 폐로 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외국인들을 특정 기능 체류 자격으로 약 34만 명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베트남 유튜버의 폭로로 인해 일본의 또 다른 만행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신뢰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누구라도 일본의 소니나 캐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와중에 방송용 장비나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상표를 가리기 위해 정테이프를 붙이는 기자도 있었지만 이는 더 눈에 띄는 행위였죠. 일본은 오래전부터 카메라와 관련된 많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니가 압도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성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지 않지만 과거에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술 제휴와 연구를 통해서 삼성은 꽤 인정받았지만 캐논이나 소니의 장벽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일본 기업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2016년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중단하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와 관련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과 카메라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이런 발표는 업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가십거리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2019년이 되어서 카메라 업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연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2019년 상반기에는 731만 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하던 역할을 이제 스마트폰이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런 것을 예측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스마트폰 카메라 분야에 올인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주력 상품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이미지 센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 아주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제품입니다. 삼성은 이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무려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무려 1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냅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나오자마자 중국 화웨이가 구매해 제시폰에 탑재했습니다. 또한 9월 24일 삼성은 업계 최초로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작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최고의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성전자 센서 사업팀 박용인 부사장은 2030년 안에 소니를 넘어 1위를 차지하겠다고 발표하며
1위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과 계약이 된 상태이고 경쟁사인 소니도 스마트폰에는 삼성의 아이소셀을 탑재했습니다. 소니의 카메라 사업부와 모바일 사업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단가가 좋은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삼성이 이미 소니보다 기술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요. 삼성의 과감한 선택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